이번 수업에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학습하고 아울러 개별 고용주가 노동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고용 수준에 미치는 최저임금의 영향력도 학습합니다. 다들 최저임금에 대해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시정부, 주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되는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을 부과해야 할지는 국가나 주, 또는 시 차원에서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확실한 정의를 내립시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 하한입니다. 여러분은 앞서 교과 과정에서 가격 하한은 공급자를 돕기 위한 가격 통제라고 배웠을 겁니다. 노동시장의 경우 노동 공급자는 가게입니다. 가게가 자신의 노동을 다양한 유형의 시장에 공급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목적은 가게를 돕는 데 있습니다. 임금을 통해 가게가 특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률보다 높게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여기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특정 유형의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저숙련 노동시장이라서 임금 수준이 낮은 유형의 시장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노동자나 소매업 노동자가 속한 시장은 임금률이 여전히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제공되어야 할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노동 수요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바대로 우하향 곡선입니다. 아울러 노동 수요는 한계 생산물 수입을 대변합니다. 해당 산업에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가 기여한 수입을 한계 생산물 수입이라고 합니다. 노동 공급은 우상향 곡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률이 상승하면 가게들은 특정 유형의 노동력을 더 많이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시장의 균형 임금률은 따라서 공급과 수요의 교차점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균형 노동량과 균형 임금률이 생겼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학습한 대로 개별 고용주의 노동 수요는 추가 노동자가 기업에 벌어주는 수입을 대변하며 우하향 곡선입니다. 개별 고용주의 노동 수요는 한계 생산물 수입을 나타냅니다. 해당 수입은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가 벌어준 수입입니다. 아울러 개별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 고용 수준은 소위 한계 자원 비용과의 교차점에서 결정됩니다. 경쟁 노동시장에서 한계 자원 비용이란 단순히 해당 기업이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임금률을 말합니다. 이 노동시장에는 이제 전체 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는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일명 임금 수용자입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부터 시작합니다. 이 도시의 시정부가 균형 임금률을 웃도는 최저임금을 설정한다고 가정합시다. 균형 임금률은 시간당 12달러라고 칩시다. 가게와 노동자를 돕기 위해 시정부는 시간당 16달러라는 최저임금을 설정합니다. 그것은 균형 임금률 12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 하한이 수립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약칭 WM이라 부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노동 수요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원래의 균형 노동량을 계속 고용한다고 치면 한계 생산물 수입이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률을 밑돌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 노동량은 더 이상 바람직한 수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률이 한계 생산물 수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 시장에서 추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숫자의 노동자가 기업에 벌어줄 수입보다 더 웃돕니다. 따라서 기업 또는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노동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다소 낮은 고용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걸 나는 큐티라고 칭합니다. 최저임금이 부과된 이후의 노동 수요량입니다. 수요의 법칙은 말합니다. 임금률이 상승하면 기업이 고용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 숫자는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높아진 신규 임금률로 노동자를 고용하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 공급량 측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임금률은 특정 시장에서 노동량을 결정합니다. 임금률이 상승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이 산업에 종사하길 원하게 됩니다. 그들 노동자가 패스트푸드 노동자라면 갈수록 패스트푸드 시장에 취업하려는 가게 성원이 많아질 겁니다. 임금률이 상승해서
시간당 12달러가 아니라 16달러로 상승했으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고용 조건이 유리해졌습니다. 이 시장에 고용되길 바라는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을 웃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전 수업에서 가격 통제를 학습했을 겁니다. 가격 통제 학습에서 배운 바대로 가격 하한은 특정 재화 시장에서 잉여를 발생시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최저임금이라는 노동시장에 설정된 가격 하한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우린 이젠 이걸 잉여라고 부르지 않으며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임금률보다 더 높게 설정된 가격 하한은 노동시장에서 실업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최저임금이 나쁘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고용주 다수는 현재 고려 중이거나 이미 부과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은 구속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미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실업은 것이 경제 유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업은 최저임금, 즉 가격 하한이 효력을 미치는 특정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입니다. 따라서 왼쪽 그래프에서 한 가지 시연할 수 있는 것은 이 최저임금에 따른 비효율성입니다. 이 노동시장에는 총 후생 손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 전체가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채색하는 삼각형은 사장 손실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 이 노동시장에 부과된 최저임금에 따른 후생 손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개별 고용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앞서 학습한 대로 개별 고용주는 가격 수용자입니다. 다시 말해 임금 수용자입니다. 따라서 WM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 고용에 따른 개별 고용주의 한계 자원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그렇게 한계 자원 비용은 M-out이 1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있네요. 최저임금 부과 이전의 균형 수준의 고용량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개별 기업은 QL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했을 테고요. 그러나 이러한 숫자의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려면 이전보다 한계 자원 비용 M-out가 한계 생산물 수입 M-out보다 웃돌고 있습니다. QL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해당 노동자가 이 기업에 벌어줄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개별 고용주라면 그들의 노동자 고용 인원을 이윤 극대화 수준으로 감축하려 할 겁니다. 이 경우 그것은 QL이 1이 됩니다. 그것이 왜 이윤 극대화 수준의 고용량이냐면 한계 자원 비용이 한계 생산물 수입과 같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개별 기업의 노동자 해고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용 감축을 대변합니다. 고용 감축. 그렇게 이 시장의 개별 고용주들은 자사의 이윤 극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고용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바람직할지 아닐지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트로 돌아가서 노동시장과 개별 고용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도식화했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시장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 여러 시장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시장의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을 웃돕니다. 다시 말해 해당 시장에는 실업이 생깁니다. 개별 고용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시연한 대로 최저임금은 노동자 고용에 따른 한계 자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이윤 극대화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노동자 고용 인원을 줄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찬성론자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유리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노동과잉 또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은 보통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되거나 심지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률 미만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최저임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희생하는 대가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고용주에 의해 착취당할 수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고려 사항으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노동 수요 곡선의 가파른 정도를 변경하여 수요 곡선이 가팔라진다면, 즉 더 비탄력적으로 되면 노동자 수요량에 미칠 영향력이 훨씬 완화될 겁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따른 실업 수준도 경감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을까요? 독점 기업의 노동 수요에 관한 내 동영상을 찾아서 시정하세요. 독점 시장에 속한 기업은 가격 설정 권한이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에 속한 독점 기업은 노동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 시장에서는 단일 판매자가 전체 산출물을 판매하거나 해당 생산물에 대한 막강한 가격 설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노동 수요량에 미칠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수요 독점 노동 시장에서 미칠 영향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수요 독점 노동 시장은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이 임금 설정 권한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이 수요 독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때 우리는 아주 상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